안녕하십니까. 15과 광주 청문회와 인권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7년 6월 항쟁의 겉 보편민주화, 속 민족해방 이념을 살펴보았습니다. 87년 12월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제화가 된 광주민주항쟁은 서방사회 후원을 힘입어 인권 문제 제기로 확산됩니다. 과거의 군사정권 반공 권력은 희생 순교 담론을 통하여, 그러니까 공산당에 희생에 당하고 순교당했으니까 그 억울한 피해자가 그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된다. 그거를 이미지 메이킹했습니다. 그런 정치 선전의 줄거리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가해자가 북한 공산당에서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에 그 희생되고 순교된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로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된다. 그렇게 논했죠. 연고운정주의를 통한 시족사회의 피해자 문제제기 방식이란 정치 현실과 보편 인권을 다루는 이념 현실은 균열이 나타나고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운정주의로 억울한 피해자를 마을의 두레로 해결하는 방식과 서양법적 보편인권을 다루는 현실은 균열이 나타났죠. 군사독재는 대기업의 확장과 국안보를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국가를 향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러났던 모습은 전형적인 아시아적 왕조 모습이었습니다. 왕권제 위기에 저항했던 왕조 붕괴 신앙을 추구하는 신권제 마피아 세력은 시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진짜 실체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숨겼습니다. 그 왕조 붕괴를 꿈꾼다는 밀란 주도자들은 발각이 되면 모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권력은 신권제 마피아의 군사정권 왕조 전복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왕조 수호자들이 했던 인권 침해를 했습니다. 니놈이 우리 왕국을 붕괴시키려는 것이 맞지? 맞다고 할 때까지 줄리를 틀어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중국법은 중국의 부족장인 진리를 독점한 것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중국법에서는 특정 부족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권력 분산이란 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중국의 법치는 왕조 수호를 위한 법의 도구화로 나타납니다. 당시 일반 국민은 왕조의 협력 자체를 서구 자유민주의 국민의식인 것처럼 교육받았습니다. 군사독재 공안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빈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대선은 민주정의당 권력의 한국성을 보장한 제도에서 정당 간의 자유경쟁을 허락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선 직전에 광주민주항쟁이 신군부 민주정의당에 정하던 야당의 핵심 의제에 포함됩니다. 노태우가 김대중, 김영삼 씨를 이긴 이후에 전국은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싼 희생자 문제를 논한 전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의 확산 요인에 박종철이라는 운동권의 공안수사 피해가 끼어 있었고, 광주 청문회를 통한 신군부의 만행이 퍼지게 되자 국가주의를 통한 왕권제 시스템에 의존된 사회 구조는 구조학이라는 평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낙인이 자리하자 이들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과거 군사정권 반공 담론의 희생 순교 담론을 뒤집어 쓰고 민주화 유공의 계몽적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에 순교만 했다고 그런 이미지만 덧씌워지면 뭐든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몽적 입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1994년에 서준식, 서승씨가 4.3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무렵에 조갑재 기자가 북한 인권을 주장합니다. 좌파들의 인권 문제는 불의한 희생 문제와 대부분 혁명과 대희생 문제가 겹치는 점을 이용한 듯 합니다. 인권 문제는 불쌍하다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혁명 과정에 수사가 있고, 그 수사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면 사실상 혁명의 당성에 대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 피해자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권 피해자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는 좌익 혁명사를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좌파들의 인권 문제는 좌파들이 민족해방통일전선수로의 당성, 당파성 전략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서 나타나듯이 유교의 조상신 숭배를 공산혁명과의 혁명 숭배로 확장하는 것이 중국 문명권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성, 당파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공통의 시족 혈연 혁명과 조상 숭배로 처리한 것입니다. 인권이 정말로 시민상호 간의 동등한 권리의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연구자들의 조상신을 둘러싼 영웅소로 설화에서
고난이 억울하다는 주관적 감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군사정권은 의도적으로 개신교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군사정권 무렵에 세력이 확장된 교회들은 대부분 부의국 보수 개신교 교리를 따라가는 복음주의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군사정권 무렵에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미국의 보수 개신교를 추구했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국민소득이 낮아서 인문학이 퍼지지 않았고 인문학이 결여된 수준의 익숙한 대중들의 하나님 의식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사회 좌파문화는 미국 보수 백인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는 흐름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철 붕괴를 기도하는 밀란신앙의 반대한민국 심리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는 90년대 한국에 직수입돼서 서양의 무신론자와 신종교 밀란신앙의 중국 중심의 반서양주의가 연합하는 반기독교 전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는 군사정권이 후원하는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왕조분계 신앙, 신종교 신앙을 단순히 교회말로 바꾼 파벌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민중신학이구로 자기들을 부르며 동방교회 해방신학을 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를 살펴보면 완전한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군사정권 보수 개신교에도 미국의 보수 개신교 논리를 존중하며 따르지만 일정한 요구치에는 미달됐다는 비난이 가능합니다. 보수 개신교는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신앙 목표에 도달할 희망이 있겠지만, 민중신학은 아예 다른 신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봄과 동시에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신앙의 범죄와 임무가 동시에 세상적 범죄를 구성했다고 봅니다. 이는 민법 108조상의 통정한 허위 표시로서의 기독교 외화관과 그의 착오를 범하는 사기 피해자로서 일반 국민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웅신화에서 영웅은 모두 고향이 있습니다. 밀란신앙과 얽히면 연구자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는 것과 얽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권리인식은 연구자들에게 무조건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뿐입니다. 시민생활 간의 작용 반작용으로 동일함이 아니라 자기 시족 혈연만 배타적으로 옳다는 인식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법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중국 문명의 자연에 깔린 신분노예제 재상상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치로 말할 수 있는 자연법이란 존재가 안 했다고 봐야죠. 반면에 서양에서 자연법이라고 부르면 유대교와 헬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그 그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는 약속을 전제합니다. 서양의 인권관념에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회계약 속에서 국민상호 간에 각각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인권사상의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4.3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좌파 희생자의 인권 문제는 소련, 북한, 중공에 얽힌 시족혈연 공동체로서 얽힌 부족주의 작동 방식과 영구하게 사회계약을 포기하는 부족주의적 쟁탈전의 항구화와 그것의 일시적 종결로서 독재 구축을 반복하는 중국식 정치학이 서구적 정치 사상인 양 사기기망하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인권의 인권선언에 보호될 일반 국민의 인권을 가해하는 인권 가해자로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피해자라고 하면서 인권 가해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그게 다 부족주의, 혈연주의 그를 은밀히 깔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3조 4조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공산체제를 부정하는 순간 한국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으로서 각각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법 질서가 아니라 신종교 후천개벽 신앙에 기반된 좌파의 문제점이 90년대 이후에 북한 인권에 남는데도 고스란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위법한 인권 피해자는 묻어버리고 북한 인권만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우파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이는 인권을 빙자한 연고운정주의일 뿐입니다. 이는 좌파 문제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사회 문제라는 넘어가자는 논리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원리의 사회 문제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민주항쟁 강경진압에 대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유죄 판결을 시도한 것은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재판을 통해서 밀란신앙으로 왕조분계를 구사한 쪽의 헌법수호자로 과장한 문제는 갖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수호를 하지 않았는데, 원인행위가 없는데 그냥 법관이 창조 논리로서 헌법수호가 있다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례를 쓴 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 호남 사람들의 삶은 중요하다는 운동이 있었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사실에 가깝겠죠. 전두환이 그 군부대를 투입해서 강경 진압했다고 해도 충분히 전두환 심판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지 못했죠.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지 못했고, 뭐 국가 유공자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배보상이 아니라 유공자 단위로, 그래서 그 김대중에 따른 거를 그런 그 중심 인사를 계속 그 조선시대 왕조에서 그 임금을 그 정변으로 세운 그 집안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퍼진 인권 개념은 신종의 밀란시랑과 그에 얽힌 혁명가를 보호하여 남한 사회를 장악하려 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주류로 나타났습니다. 인간 상호관을 자연의 상호관계로 보는 권리관념은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모든 인권운동이 위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두려 방식으로 인권담론이 나타났지만 정말로 꼭 문제제기가 돼야 할 사용을 고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서 시천주의 인내철이라는 천도교라는 혈안주의 종교에 위탁된 인권담론은 디테일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치 권력과 연계된 이들의 혈연 연구자들의 연구운동주의가 지배했고, 정치 선정과 실제 정치의 모순은 꾸준히 누적되어 사회 불만으로 커져갔습니다. 연고가 없는 여성은 성희롱을 하고, 연고 없는 여성은 성희롱을 하고, 연고가 있는 여성만 보호하는 인권운동가들도 반복했고, 또 인권운동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 시족 연구자들에 나타난 인권 범죄에선 침묵해버리는 시민단체도 나타났죠. 이건 부족단체지 시민단체 아니죠. 부족단체입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좌파는 그 동성애까지 포괄하는 소수자 인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 권리를 다룬 법이론을 직수입한 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면밀한 고려 없는 얼렁뚱땅 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천도교 밀란신앙으로 위장한 사회 포진된 천도교 조직의 교주 포주 접지의 자의적 정치로 국민이 어리둥절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못해서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추천도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논하는데 인권 공부를 안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그냥 연고 온정주의 권력자의 줄다한 사람만 희생 순교 담론으로 적당히 씌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 개념을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또 엉터리 인권으로 이어지죠. 한국 사회에서 인권 운동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